네, 그러면 저희가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LA IP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3년 4분기 세미나는 올해가 잘 마무리되어야 하는 마지막 세미나이기도 하지만요. 그 코트라 LA IP 데스크로 진행되는 마지막 세미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은 특허청의 100% 펀딩으로 코트라와 협업하여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코트라와 협업하지 않고 특허청이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고요. IP 데스크가 아닌 IP 센터라는 이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센터로 제가 처음 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은호 회장님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함께 협업하여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발명가 협회 이름으로 자리를 리저브 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발명가 협회와 협회님들, 이은호 회장님의 긴 시간 발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저에게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주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윤호 회장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를 발명 아이디어로 소개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주셨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있는 버지니아에서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이윤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걸어 다니시는 컴퓨터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어서 새로운 창의력이 하시라도 나올 것을 믿습니다. 폐협회는 1995년에 창립했으며 멤버가 되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강하여 산업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특허 출원 시 발명가 협회원께는 특허 수임료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김명섭 특허관님을 2016년에 찾아뵈었습니다. 발명가 협회를 워싱턴 지역으로 개설하려고 한다니까 김명섭 특허관님께서 젊은 본인이 했어야 했다며 격려를 주신 후 특허관님도 워싱턴 IP 포럼을 만드셨고 발명가 협회 소개도 부탁해 삼성을 위시한 워싱턴 IP 포럼 모임에서 발명가 협회가 하는 일을 설명했고 그 후 특허관님께서는 발명가 협회를 위해 여러모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박윤근 특허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초창기에 고문 변호사님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허에 대한 문답집 저서와 인터넷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대한 문답집으로 여러분의 특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LA IP 데스크 김윤정 변호사님께서 발명가 협회를 후원하고 또한 오늘의 연사자이신 이걸람 발명인을 세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람 연산차님께서는 1990년도에 두 가지 발명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충격을 일으킨 발명가이시며 문화계에 등단한 발명가 협회 내 걸출한 발명인입니다. 발명가 협회의 자랑스러운 점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면 2000년도에 삼성, 애플 등 12군데 전화 제조회사로부터 총 3,200만 불 로열티를 받은 회원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이 만든 1년짜리 가출원 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립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착상이 떠오르시면 우선 특허 조사를 추천합니다. 만약 없다면 또한 유사한 특허는 있어도 그것보다 월등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추천하는 가출원을 이용하셔서 우선권을 확보하시고 자동 폐기되기 1년 전에 변경은 아니지만 보강된 내용으로 가출원 접수 날짜로 소급해 정식 특허 출원 일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우선권 확보를 위해 EPPA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출원을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꼽으라면 첫 번째, 신제품성, 두 번째, 실용성, 세 번째, 유용성입니다. 한국 특허청에서도 임시특허란 이름으로 약 3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허 검증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발명인이 검색 방법 기초 교육을 해드리며 특허 조사 대행 업체의 할인가를 받을 수 있게 추천도 합니다. 현재 발명가 협회의 발명품의 진행형으로는 신장 기능에 어려움이 있어 체외에서 투석 치료 방법을, 체내에 삽입해 치료하는 아이디어의 발명가 협회원 중에 후원금을 쾌척해 진행 과정에 있으며, 두 번째는 미해군 퇴역 함정이 무수히 바다에 떠있는 함선을 이용해 풍력 발전을 하는 특허는 이미 한국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며 국제특허 출원으로 미국 특허청에 출원을 5월 초 한 바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거치면 바이러스, 세균, 연기, 냄새, 이산화탄소가 제거되므로 산소가 증가되는 특허, 세균을 제거한 코 마스크 두 특허는 협회원과 합작으로 이룩한 특허입니다. 발명가 협회의 합동 발명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특허청에서 특허 검색창에 아놀드, 윤호, 리를 쓰셔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세 가지 특허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발명가 협회에서는 금년 내로 5가지 에너지 관계되는 아이디어를 미국 특허청에 접수할 준비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방법의 수직축 육상 풍력 발전기. 두 번째, 연료 무게를 50분의 1로 줄인 인공위성 발사체. 세 번째, 새로운 특수 수력 발전 시스템. 네 번째, 전기 자동차가 운행하는 동안 전기 자동차의 운행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충전하는 특수 발전기. 다섯 번째, 움직이며 발전하는 발전소가 준비되었으며, 여섯 번째, 대형 선박이나 잠수함에 사용할 조용한 전기 추진 엔진 등이 발표됩니다.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의 모토는 고치기 어려운 병, 즉 고질병을 고칠 병으로 회생할 수 있는 처방전처럼 발명 아이디어에서 신제품 개발 진행이 획기적인 점 하나를 찾아 발명에 도움이 되는 발명가 협회로 이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부 미주 한인 특허 변호사 협회와 발명가 협회와 세미나 진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므로 연 2회의 특허에 관한 세미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희섭 사무총장님께 신입서를 받으시고 회원이 되셔서 동포를 위해 발명 발상으로부터 가출원 서식, 특허 찾는 법, 그림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 등 도움을 받아 발명인으로 성공하시고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이윤호 회장 올림. 네, 윤호 회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발명가 협회는 제가 코트라 LAIP 데스크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긴밀하게 협업하는 가장 감사드리는 협회 중 한 곳입니다.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두 번째 연사자님을 먼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인은 재미 발명가 협회 창립 멤버로서 이제 우리 발명가 협회를 같이 염려하고 또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창조하려는 분들하고 같이 뜻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코트라와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김윤정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양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생했고요. 1941년생이니까 현재 83살입니다. 과거에 물리학을 전공한 뒤로 교편 생활을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10여 년 가르쳤습니다.
그 뒤에 뜻하지 않게 이민도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온 가족이 가게 돼서 초기에 어려운 고비를 이민 생활로 넘기고 그 뒤에는 다행히 의류 제품 사업을 크게 이루어 가지고 저희의 꿈을 어느 정도 이룬 후에 미국 땅으로 재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는 봉제 공장과 또 세탁소 운영으로서 그렇게 만년을 보내고 현재는 은퇴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저희가 새로운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의 발전을 돕는 이런 우리 모임에서의 그 목적이 항상 한결같은 노력인데, 그렇다면 우선 발명하고 발견이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부터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견과 발명은 어느 의미로는 같은 이미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조란 하나님 외에는 창조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된 그 안에서 없던 것을 처음 찾아내면 그것을 발견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없던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삶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발명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그 질은 그동안 선조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과 또 그동안에 힘써온 개선의 덕인데, 그렇다면 그 발명의 시초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원시 시절 어려운 위험과 또 고난, 그 가운데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서 모든 것을 연구를 하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발견과 발명은 불이었습니다. 불의 발견이야말로 추위를 이기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덮여 먹을 수 있게 돼서 우리 인간들이 더욱 튼튼해지게 되었고, 또 그 발견한 그 불의 덕분에 암석 속에서 500도, 300도 사이에서 녹아내리는 금속, 동과 또 납을 처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청동기 시대가 그 이후로 그 석기 시대에 돌을 깎아서 사냥도 하고 도구를 썼던 그거를 벗어난 게 소위 청동기 시대가 도래됐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연장을 구리로 썼지만은 구리가 알다시피 많이 약합니다. 강도가 떨어지고요. 그 가운데에서 철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철이 농사를 짓는 데나 또 수렵하는 데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해서 소위 말하는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철기 시대에 같이 얻게 된 것은 구리나 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암석 속에는 여러 금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금속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고요. 그 중에는 잘 변하지 않고 또 귀하고 또 윤택이 있는 금을 발견하게 됐죠. 금의 가치가 그 당시에 유럽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금을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각자 시작된 게 소위 연금술입니다. 이 연금술이란 여러 가지 그 금속을, 값싼 금속을 조합해서 녹여서
값비싼 금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였죠. 발명의 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이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원소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금은 원소였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100여 개 있는 그 원소의 물질 중에 하나였는데, 이 원소는 어떠한 조합이나 또는 화학적인 변경으로 그 성질이나 그 자체를 새롭게 창조할 수 없는 게 원소입니다. 이 원소의 조합으로 화학물이 만들어지고 또 혼합물이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 인류의 노력은 헛된 것이 없었던 것이 100년 가까이 연금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실패라기보다는 소위 이 세상에는 원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뒤에 소위 원자가 있다는 소위 미세 이 원자학이 발전하게 되고 화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에 있었던 연금술 이후로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은 바퀴였습니다. 바퀴. 수레, 아시다시피 그 바퀴의 역할이 그 당시에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게 쓰였는데요. 그 바퀴가 그냥 물건의 운송의 수단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기계의 하나의 이치를 만드는 그 둥근 톱니를 만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바퀴의 발명이 또한 위대한 발명이었고, 그 바퀴로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방적기계가 개발하게 됩니다. 옛날엔 집에서 만들던 이 원단을 기계로 이제는 대량으로 만들게 됐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원동력.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그 당시에 이 전기의 힘을 이용한 원동력이었죠. 와트가 창안해냈는데요. 그래서 이 방직기계를 그 전기의 힘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 여파로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기차를 이 동력기관, 전기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소위 기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뒤에 전기가 발견이 되는데, 옛날에 쓰이던 스팀, 그 스팀보다 더 유형에 쓰인 전기가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전기는 오래전에 탈레스 히랍의 철학자, 약 600년 전, 기원전 600년 전에 그 철학자 탈레스라는 분이 처음 이 호박이라 그러죠. 이 옛날에 땅에 묻혀가지고 송진이 그걸 호박이라는데, 이걸 문질렀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근대에 와서 소위 그 전기를 전류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전기입니다. 그 전기 이후에 전기가 발명되자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혀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명의 왕 에디슨은 이 전구를 발명해서 세상 어두운 밤을 밝혀주게 됩니다. 그 뒤에 또 하나의 위대한 발명은 재봉틀의 발명입니다. 집에서 호롱불 아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옷을 꼬매서 만들던 이것을 기계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재봉틀의 발명이었고요. 그 뒤를 이은 자동차, 헨리 포드, 또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알다시피 비행기 발명, 이거로 이어져서 현대 우리 생활에 참으로 편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적인 발명품을 일찍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덕택에 우리는 현재 참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발명의 장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자계통으로 해서 AI, 반도체 또는 생명공학,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들이 더 개척해 가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중학교 시절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 라디오 조립을 책을 보고서 하기 시작했을 때 청계천에 가면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그 부속품이 있었습니다. 그 부속품 몇 개를 사다가 라디오를 조립 처음에 해서 거기서 소리가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한탄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제가 그 진공관을 망치로 두들겨서 깨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걸 못 만들지? 미제하고 일제는 그 당시에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부끄럽게도 호미, 그리고 곡괭이 정도. 제가 한탄을 했어요. 그 진공관을 깨보니까 얼마나 그 정교한 그 구조로 돼 있고 거기에 전기댐이 돼 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뒤에 70여 년이 흐른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철을 누르고 소니, 패나소닉, 일본의 그 앞선 기술을 누른 삼성이나 LG나 또는 현대자동차의 출발이 있을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미닝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민족의 뛰어난 기술력입니다. 사실은 잠재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세계적인 두뇌 좋고 손재주가 많은 국민들입니다. 거기에다 노력이 있었죠. 따라서 현재 전 세계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 대국이 그냥 맨손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산천초목 놀러나 댕기고 풍월 신화 읊고 구한말에 일을 천히 여기고 양반 권리나 누리는 것을 유교 사상으로 받들던 시대라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렸을 때 미국과 일본의 그 기술력을 동경을 했는데, 그 뒤에 커가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은 꼭 뭐 우주나 또는 어디 원자 구조에 대한 원자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근처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또 적용되는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우리의 아이디어도 생기고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느낀 것이, 그중에 한국에 있을 때 참으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잘 아시겠지만은 그 목욕할 때 쓰는 이태리 타월, 저는 그 당시에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처음 그것을 만든 분은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했을 줄 압니다. 왜냐? 어느 정도 소모품에다가 재료라는 게 그 당시에는 옷으로 쓸 수 없었던 나이론, 거친 나이론, 이걸 손바닥만하게 잘라서 그저 미싱으로 뚝뚝 받아서 포장해서 상품으로 팔고 했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소위 창안하고 어떤 것을 발견하고 발명한다는 것은 꼭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서 필요하고 또 개선되고, 원래 발견과 발명은 같은 이미지로서 발견은 있는 것을 처음 찾아내는 것이고 없는 것을 처음 만들면 발명이라고 했는데, 둘은 같은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얼른 발견해서 만든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알다시피 미국이나 한국이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을 테니까 이해 뜻이 있는 분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도움을 드리는 말씀은, 우선 필요가 발명의 요소이기 때문에 늘 살펴보시길 바라고, 우리 주변에 또 기록을 꼭 하시고, 거기에서 실패라는 문제가 분명히 닥칩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 걸었을 때까지 무릎이 까지도록 걸음마에 실패하는 것처럼 에디슨은 7,000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패를 두려우면 우리는 결국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러나 낙관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특허까지 연결하는데 사실은 평균적으로 5%밖에 안 됩니다. 5%. 또 특허를 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이거를 산업화하고 또 우리 생활에 유용한 상품으로 연결될 때까지 성공률이 평균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에디슨을 우리는 고전적인 발명가로서 추앙을 하지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발명가들이 발명가는 발명가를 끝내서는 안 되는, 결국 사업가의 기질이 없으면 발명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창안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은 사업에 관한 경제학도 공부를 하시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 경제 문제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팁은, 우리 발명가 협회 어느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념 때문에, 그 집념은 좋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를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를 모르는 그 목표를,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의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준다면 이건 가정의 파탄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공부하는 것은 5%의 성공률밖에, 5%의 5%죠. 이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가정의 경제 문제를 거기에다가 건다는 것은 상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잘 아실 바와 같이
집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또는 논리적인 가치가 없거나 또 이 물건이 나와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일을 할 수가 있죠. 에디슨의 여러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분이 전구를 1000번, 2000번 실험을 해서 완성을 시켜서 그 당시 40대에 재벌이 된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돈을 벌어서 다음 발명을 위해서 자기가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명예만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집념을 가지시되 객관적인 판단이나 경제성이 없으면 과감히 잊어버리시는 것도 제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저도 몇 가지 발명한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역을 제가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참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부디 건강하셔서 우리 참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걸람 회원님의 좋은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발명을 오랜 시간 열정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정말 참된 조언들 저희가 잘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저희 2시간이나 운전해서 저희 쪽으로 와서 함께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박윤근 변호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변호사님은 팍로펌의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 저희가 개소한 이후부터 계속 저희와 함께 우리 기업의 업무를 정말 성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신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박윤근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파크 러펌의 대표 변호사인 박윤근 변호사입니다. 제 미국명은 존 파크입니다.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 여러분과 또 이은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코트라와 LA IP 데스크 대표 변호사이신 김윤정 변호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한인 발명가 협회는 이은호 회장님을 도우며 섬긴 지가 벌써 29년이 된 것 같고요. 코트라 LA IP 데스크도 김윤정 변호사님을 도우면서 2012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도운 시간이 13년이나 흘렀습니다. 또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을 통해 미국 뒷재권을 홍보한 시간도 변호사 된 후부터 시작했으므로 29년, 30년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온라인으로부터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발명 후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오늘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작성할 때는 처음 출원부터 만일의 소송에서 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오피스 액션 리스폰스가 필요하다면 그때도 강하며 넓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파워포인트 외에 특허 작성 시 주의사항 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시면 저나 이윤호 회장님과 아니면은 김윤정 변호사님께 카피를 부탁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제가 저작한 책을 한 권을 소개하며 프리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패턴에는 아래와 같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보통 패턴, 미국 패턴에는 타이틀, 제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ummary, 그 요약한 그 패러그래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description of drawings, description은 summary에서 설명을 하지 않은 아니면은 summary에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더 자세하게 도면을 일용하면서 describe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 그리고 abstract, 요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번 비즈니스 메서드라도 도면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면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면은 도면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이 하나의 그림이 1000마디보다 더욱더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도면은 항상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은 타이틀, summary, description, drawings, description, claims, abstract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도면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을 해서 특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스페시피케이션이라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제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목은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descriptive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그러한 넓은 범위에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심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는 제목에는 브랜드 네임 같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네임은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은 그 특허 권리 소유자의 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을 좁게 잡는다 하면은 제목을 좁게 잡는다 하면은 그 출원서에 많은 넓은 범위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타이틀이 굉장히 좁다 하면은 그 타이틀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목에 내가 이 물품을 팔 때 이러한 상표를 쓰기 때문에 그 상표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제목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로 우리 제목에 집어넣는다면 그 상표가 하나의 제너릭 네임이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표현을 하는 그러한 마크가 되기 때문에 상표로서 상표 값어치가 굉장히 줄어들며 또 상표의 권리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마크, 내가 등록한 트레이드마크라도 사용을 안 함이 바람직합니다. summary에는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아주 내 발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 summary를 읽었을 때 이런 발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테크니컬 랭귀지를 쓰지 않고 편안한 영어로서 설득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서머리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r best to convince non-technical readers why your invention is great. 중요한 것은 내 이 물품이 네 특허를 쓴다 하면은 왜 이 물품이 다른 물품보다 좋다 하는 그러한 자랑을 많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전 특허 몇 번에는 이러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물건은 좋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러한 물품을 팔았는데 이러한 물품은 좋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다른 사람의 발명이나 다른 사람의 물품을 언더컷 이렇게 나쁘게 말을 표현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이런 물건이 있었지만 아니면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하는 문제만을 표현하시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내 발명이다 하고 말씀을 표현하시면 좋은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발명을 표현하는 것만에 국한되지 마시고 advantages and benefits에 중심을 두심이 좋습니다.
백그라운드는요. 그래서 이 마켓은 이러한 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특허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하심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은 선특허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이 물건은 이래서 좋지 않거든. 이 물건은 좋지 않다 하는 내용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머리에서 내가 추론한 그 표현만이 아니고 similar expression,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함이 좋습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은 sell your invention in simple language. 그러니까 내가 발명한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simple language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배심원들은 발명과 같이 그 테크니컬 랭귀지를 모르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 하면 그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는 이 서머리가 또는 디스크립션이 매우 중요하고 도면을 볼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도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작성할 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청구항을 쓸 수 있는 만큼 쓰십시오. 보통 저는 청구항 20개를 작성하고요. 그 20개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쓸 수 있으면 씁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이러한 내가 발명한 것은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것에 이러한 옛날에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러한 장점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필요한 옛날에 저 단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발명을 있으면 내 발명을 소개한다. 그러나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명, 인벤션이라는 단어는 사실 스커 출원서에 될 수 있으면 피하심이 좋습니다. 이상한 말이지만 인벤션이라고 출원서에 있으면은 나중에 소송했을 때 그 반대편 변호사가 너의 인벤션은 무엇이냐 묻는다 하면은 굉장히 황당해질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러면 다른 비슷한 물건들은 네가 인벤션이라고 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고 반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냥 인벤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인벤션을 설명할 때 이 추론서에 표현되어 있는 디스크립션은 이것이다 하고 표현을 하심이 좋습니다. 나의 인벤션은 이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특허 전체가 나의 발명을 소개하는 하나의 다큐멘트가 되게 작성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청구항 하나하나를 짚으면서 쉽게 심플 랭귀지로 표현을 하심이 좋은 서머리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제일 중요한 청구항이랑 아니면 제일 넓은 청구항 아니면 인디펜던트 클레임스 하나하나가 다 이 서머리에 포함되게끔 확실히 하시고 텀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여기시고 내가 서머리나 디스크립션을 설명을 했을 때 그 텀을 괜히 내가 그 범위를 좁게 하지 않았느냐 함을 신경을 쓰시면서 작성을 하십시오. 항상 모든 특허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실 때 future potential litigation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특허가 있음으로써 내가 원고로서 피고를 공격했을 때 그 피고가 나를 반박하는 내용까지 생각하시면서 작성함이 좋은 특허 작성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관련해서 description drawings가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도면 하나하나 그린 다음에 도면에 대해서 여러 단어로 표현을 첨삭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 figure 1은 아니면 이 fig 1은 앞에서 보는 뷰다. 이 fig 2는
제일 기본적인 발명을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소개했고 fig 3는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다른 부품 엘리멘트를 소개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figures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조금 전에 실수했죠? figure 1, figure 2라고 함이 아니고 항상 FIG period를 쓰셔야 됩니다. 제일 정확한 표현은 FIG 캐피탈 레터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피탈 레터나 캐피탈 F에다 스몰 레터 쓰는 것은 특허청에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어떤 분들은 디테일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명한 그 물품을 발명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디스크립션에서 examiners,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발명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왜 권리를 받아야 되느냐 함을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summary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summary와 description을 반복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그냥 description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로 디스크립션을 해서 summary와 description 하나로 섞는다 하면은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분은 summary에서 표현되고 싶었던 모든 말을 description에서 표현하고 아까 그 claims 청구항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이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summary는 클레임 위주로 작성했기 때문에 클레임 청구항에 대한 표현 하나하나가 들어가게끔 작성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만일 summary와 description을 같이 섞는다 하면은 description은 보통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했을 때 청구항의 제일 요소 하나가 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청구항 요소가 표현이 안 됐다 하면은 청구항에 들어있는 그 어떤 단어 하나도 기본적으로 description에 아니면 summary에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다면 오피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발명한 것은 이거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허를 받으려면은 제일 내가 발명가로서 알고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좋은 기술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설명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피고가 그 특허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캔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20년 동안이면 강사도 2번이나 바뀐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허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유지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숨겼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본 특허를 보고 자기가 먼저 그 내용을 섞어서 추가해서 자기가 그 특별한 내용을 발명했다고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발명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면 방어를 하는 그러한 엉뚱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디스크립션은 테크니컬 랭귀지를 이용해도 되긴 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사와 배심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simple English language로 쓰십시오. 어떻게 simple English language로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주위에 있는 고등학생한테 내 발명을 모르는 학생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해갖고 그 학생이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에서 제가 많이 이용하는 랭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아니면 about 이렇게 range를 표현할 때 A부터 B라는 range를 표현할 때 about A to about B라고 표현을 하든지 between about A and about B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예를 들어서 fluid is water, air, gas, period.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flui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a, air, gas, water, period. 하면은 그 fluid란 그 범위 안에 피고가 그 세 가지만을 그 세 가지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including but not limited를 썼을 때는 이러한 비슷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원고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단어 하나하나 셀렉할 때 그리고 센텐스 하나하나 쓸 때 claim term을 description 안에서 아니면 summary 안에서 limit 하느냐 좁히느냐 안 좁히느냐를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럼으로써 including but not limited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많이 이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escription을 작성할 때 도면을 이용해서 작성한다 하더라도 도면에 설명되지 않은 아니면 도면이 없고 발명에서도 관련이 좀 없다 하더라도 얼터넷 버전이나 다른 버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하면 그 설명된 날짜가 다른 사람들의 prior art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권리로 특허를 받는 것을 방해를 놓을 수가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내용으로 나를 소송을 했을 때 이 내 특허가 받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출원한 날짜 전에 나는 이거 다 알고 있었다 하는 I am the prior inventor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description에서 똑같은 advantage와 benefit을 얘기해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반복을 하되 새로운 advantage와 benefit을 한두 개를 더 추가함이 좋습니다. 특히 저는 끝부분에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advantage와 benefit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발명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 발명이 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사관에게 또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 내용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설득을 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내가 알고 있었다 하는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Always remember that judges and jurors are your final arbiter of your patent. 항상 생각하시고 simple language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abstract에서는 simple language를 사용해야 되고 everyday English language를 사용해야 하지만 abstract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커션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도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every part, 도면에 보이는 파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설명을 확실히 해주고 reference number라고 그러죠. reference number를 적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공에 표현되어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거의 도면에 표현이 그 reference number로 지적이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eave nothing out. 중요한 내용, 아니면 중요하지 않더라도 빼지 마십시오. 그러나 계속 반복하는 거나 쓸데없는 것은 표현함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summary and the description is that the summary follows the claims and the description follows the drawings. 아무리 스페시피케이션에 특히 summary와 description에 많은 설명을 하고 굉장히 넓은 범위로 설명을 했더라도 청구항에 그 범위가 설명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청구항에 내 권리는 이것이다 적는 것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범위가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 바로 summary와 그 description과 drawing이 되겠습니다. If it is not claimed in your claims, then it is not protected.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그 청구항 외에 그 summary와 description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항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 하면은 그것은 그 내용은 내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청구항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허를 작성할 때 그 많은 페이지가 된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2페이지, 어떤 때는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클레임의 거의
거의 만일 10시간, 20시간이 든다면은 만일 20시간을 들어서 특허를 작성했을 때 클레임스에 보통 10시간부터 15시간을 15시간 정도의 많은 분량을 소모하면서 클레임을 작성합니다. 클레임이 완성되고 마음에 든다면 그 다음에 summary와 description은 훨씬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으면서 표현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레임 드래프팅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많은 말을 많이 하면은 범위가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설명이 많으면 범위가 많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설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어를 많이 쓰면 쓸수록 청구항의 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항 하나나 두 개 정도면 좋겠지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하겠지 하는 그것은 옛날 한국식 출원이 그렇게 작성을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20개까지는 한 값에 1fee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은 굉장히 넓은 청구항을 인디펜던트 클레임으로 하시고 거기에 점점 범위가 좁아가는 디펜던트 클레임들을 작성해서 가능하면 20개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모든 사람들이 이 발명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안 해도 이해가 되겠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miner will understand obvious presumption? 하고 제가 question mark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examiner will not understand obvious presumptions. That's not if it is in the claim.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Good English skill 영어를 잘 쓰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표현이 정확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코프, 그러니까는 청구항의 범위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빨간 게 제일 넓은 범위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옐로우는 여기 빨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전체가 빨간 거가 제일 넓은 범위가 되겠죠. 근데 이 노란 부분은 전체가 빨간 거보다는 그만큼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안에 하늘색으로 된 것은 범위가 그만큼 좁고 까만색은 그만큼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구항 1항에는 이 빨간색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2항에는 이 빨간색에 종속된 노란색을 표현하고 그래서 3항에는 노란색에 종속된 하늘색을 표현하고 그러나 이 하늘색과 이 하늘색 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노란색에 종속하는 이 하늘색을 오른쪽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Art of Claim Drafting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제가 그냥 쉽게 읽겠습니다. Writing broad claims that describe the invention. Writing broad claims that overcome all prior art. Writing different independent claims. Writing subsequent claims that differentiate. Writing subsequent claims that add specificity. Writing a long claim in a single sentence. long claim이라는 어떤 때는 클레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ong이라고 표현한 것이 절대로 쓸데없는 말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Writing a claim in a single sentence. Writing claims in everyday English language. And if possible, writing the same thing with different expression or different choice of words. 이렇게 한다면은 범위가 그만큼 넓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발명한 것이 파란 거였는 이 초록색이라고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이 하늘색 prior 때 A가 있고 B가 있고 prior 때가 C가 있으면 발명가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여기 파란색만 보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프라이어리티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안다면은 청구항을 적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서 요만큼을 적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Claim construction. All claims each claim must be single sentence and must have only one period at the end. 그러니까 점 찍는 이 period가 딱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항에는. All article claims are comprised of elements. Claims list all necessary elements. Every word in claim is important. It limits the claim of scope of the claim.
unless it's necessary for the invention and to overcome known prior art, do not include those words in the claim.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피하십시오. Negative elements are not allowed.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렸다면 그것은 하나의 네게티브 엘리멘트입니다. 그러나 네게티브 엘리멘트를 allow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앞에 기본적인 클레임이 네게티브 엘리멘트를 갖고 있다. have or has라는 단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엘리멘트는 모든 부분은 integrate,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여기 까만 회색을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클레임이라면은 빨간 거와 이 빨간 거는 다 종속항이 되겠죠. 그리고 하얀 것들도 종속항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 거와 하얀 거, 오른쪽에 있는 하얀 것과 왼쪽에 있는 회색이 하얀 것들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구항에 요것만 쓰고 요것만 쓰고 요것만 쓰고 이 동그란 것들만 중요하다고 쓰고 이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 청구항은 잘못된 청구항이면서 오피스 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로 표현된다는 거는요. 이 요소가 여기에 두 가지 방법으로 어태치될 수가 있다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하나 어태치되는 방법도 하나의 종속항이 되겠고 요 방법도 하나의 종속항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All method claims must be comprised of steps. 스텝이 돼야 되고요. Each step must end in ing. ing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청구항은 잘못된 것이고 rejection이 나옵니다. 그리고 claim은 모든 스텝을 표현해야 되고요. 특히 order of each step is very important.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면은 발명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very word is important. Every word affects the scope of the claim. 그리고 많은 분들이 functional language를 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functional language는 그러한 그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기능을 설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안 하는 것이 좋으냐? 그 기능을 설명한 문구는 그 발명을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설명하는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유틸리티 패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한 랭귀지가 functional 랭귀지가 바로 청구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functional 랭귀지를 많이 써갖고 이게 더욱더 좋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특허청의 거절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단어 하나를 굉장히 생각해서 셀렉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피하십시오. Key wording in the claim construction comprising, comprise of, including, consisting of, consist of, having or has, negative element를 포함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A, on, the, said, and, or A와 the와의 차이점은 A는 첫 번째 어떤 요소가 나왔을 때고 the는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거기 종속항과 두 번째부터는 the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이 앞에 설명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됩니다. Steps of further comprising means for. 많은 분들이 means for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means for라는 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장한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통과가 됐지만 이제는 이 means for를 사용했다면 청구항을 떠나서 specification 안에 어떠한 means를 써갖고 어떤 방법을 써갖고 어떠한 기술을 써갖고 이 means for 그 펑션을 설명한 것이 그 청구항 내에 있다면은 그 청구항 내에 표현된 것만에 종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들은 이 means for에 포함되지 않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means for를 쓰지 않고 an article, 하나의 물건같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a lever, 아니면 a bar 그렇게 썼으면은 bar와 비슷한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means for를 썼다 하면은 청구항 내
이 bar가 이렇게 펜슬까지 길었다 아니면 넓었다 그런 표현이 제대로 혹시 돼 있지 않으면 범위를 주장할 수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means for language를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one of the 될 수 있으면 피하시지만 그렇지만 chemical compound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으므로 잽슨 클레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herein, whereby, where is, when, therein, about 이러한 단어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rite only the essence of the invention in the claim 1. The various claim systematic and narrow the claim 1 as dependent claims. Do your best to draft different versions of independent claims and try to have meaningful claims as much as possible. Abstract, simple description 150단어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150단어 미만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십시오. 150단어 넘으면 어떤 때는 examiner가 허락할 때가 있지만 examiner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출판하는 registration 하는 examiner가 또 한 번 거쳐야 되는데 그분이 이거를 지적하면서 150단어로 줄여라 하는 허락 받은 후에도 줄여야 되는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통과도 될 수 있어요. 자, use simple English. This is the one section the jury will read if they read anything at all. 왜냐하면 simple abstract은 그러니까 abstract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그 요만한 부분이잖아요. 그 특허 서류에 보면은 판사나 배심원들이 그 10장, 20장, 30장 되는 그러한 모든 특허를 다 읽고선 재판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읽고, 제일 간단하게 읽고, 발명이 무엇인가가 쉽게 표현된 그 내용을 읽고, 참여하며, 그 다음에 소송 중에서, 재판 중에서 오고 가고 하는 말들을 듣고, 그거에 의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말들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bstract는 항상 그들이 앞에 그 특허가 있기 때문에 제일 쉽게 보는 것이 abstract이기 때문에 abstract에는 굉장히 simple language로 간단하게 제일 요약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이지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추론된 것은요, 나중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은, 그러면은 우선권 주장 날이 깨지면서, 연속 추론보다도 부분 연속 추론, continuation part로, 다시 추가 추론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추론할 때는 informal drawings, 그냥 hand sketch라도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final drawings로 아주 예쁘게 잘 작성해서 포함되는 것을 굉장히 recommend 합니다. patent examiner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무는 특허를 못 내게 하는 의무가 아니고요. 그들의 의무는 특허를 내게끔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특허를 내게끔 하는데 기본적인 법에 준수하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만일 그것을 극복 못하면은 법에 해당되는 특허 출원만을 허락하는 그러한 게이트키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사관들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야 돼요. overworked and under time pressure. 그 특허 하나 처음에 자기가 받아갖고 모든 것을 한번 읽고 오피스 액션 1심을 하는데 어떤 때는 8시간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옛날보다는 근래에 아주 좋은 오피스 액션 내용들이 또 설명을 잘 해서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examiner는 인벤터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클레임 컨스트럭션까지도 슬쩍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인터뷰를 갖다가 꺼려하지 마시고 Don't be afraid to request an interview 하고 생각하시면 어떤 때는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아니고 인벤터가 직접 걸어가고 부탁을 하면은 그들이 이거는 인벤터이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수가 이분은 잘 이해 못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너그럽게 도와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 구해서 나와 대화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전화를 인터뷰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해 갖고 인터뷰를 할 때 좀 기분 좋게 하면서 잘 설득하면서 노력하면은 어떤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지금 너무나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드렸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변호사님께서는 발명가 협회와 인연이 깊으신데요. 발명가 협회가 LA에 설립되고 긴 시간 발명가 협회의 자문 변호사님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미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 변호사님 상세하고 자세하고 또 쉬운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박용근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받아주실 텐데요. 자, 연사자 두 분께 모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박영근 변호사님께 들어온 질문 두 가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 화면을 켜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소리를 음소거 해드리고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용근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디어 수준으로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아이디어를 특허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Q&A 때문에 또 특별히 시간을 내셔가지고 저희 쪽에 접속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질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현실화가 될 수 있으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특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미완성이 돼갖고 확실, 뭐, 자꾸 비디오가 꺼지네요. 물품에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디어, 아직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면은 특허를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미완성됐는데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완성된 아이디어로 만든다면 저희가 발명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보세요? 네, 두 번째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화면 자꾸 꺼지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자꾸 왜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네, 아닙니다. 괜찮으면 네,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은 잘 들리니까요. 네, 두 번째, 특허가 있어도 실제로 라이센스를 주거나 판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세미나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특허를 마케팅하고 그 특허로서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성공한 분들 보면은 그 아이디어와 특허를 받은 그 아이디어로서 특허를 받은 후 그 특허가 적용되는 물건을 만들어서 발명가가 발벗고 나가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발명 특허를 받았다 해서 그걸 벽에다가만 걸어놓고 마케팅 펌, 특히 얼마를 먼저 선불로 받고 마케팅 해주겠다는 그런 펌들한테 맡겨서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레코멘드 하는 것은 여러 related conferences나 세미나 또는 exhibit 같은데 발명가가 방문을 해서 자기 발명을 판매하려고 노력하는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적어도 그 발명을 특허를 일용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 전부 다 직접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쓰면서 FDA를 설립할 수 있으면 설립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두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화면
키시거나 아니면 손들기 옵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저희가 이걸람 회원님과 박용근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렇게 마지막 세미나를 준비하면서요. IP데스크에서 근무했던 지난 10년이 지나갔었는데 인사말을 적는데 약간 뭉클하고 묘한 감정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긴 시간 코트라 LA IP데스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즐겁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발명가 협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은호 회장님을 연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다시 한번 LAIP 데스크의 마지막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